안녕하세요. 보험복지부 열심히 하고 있는 신홍희 단장입니다. 네, 황인태 단장입니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 안 좋을까요? 그걸 말씀드리면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네. 오늘 그 주제를 좀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단장님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의 질에 문제가 있을 건데, 오늘 제가 좀 짚어보면 하는 거는 이런 원론적인 것들 말고 진짜로 현재 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세태들에 대해서 이런 건 좀 사라져야 된다. 네, 그렇죠. 전 이걸 안 꼽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 자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보험만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죠. 벌써 지금 정책 자금만 얘기해도 부수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보험을 할 거면 보험을 하든가. 네. 근데 막 보험을 다른 걸로 꺾어서 네. 뭘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수수료를 줄 거면 차라리 보험을 들어줘라. 네. 근데 나는 그거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심지어 그거를 또 법인 영업이라고 하면서 강의를 파는 놈들이 있어.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정책 자금만 하는 분들은 네. 존중해요. 있죠. 괜찮아. 그건 나랑 다른 일이야. 정책 자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거지. 우리나라에서 사실 브로커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필요한 업종들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아니면 자금을 다 찾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 누군가의 지원을 받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근데 정책 자금이 정확히 뭐예요? 정부에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이제 벤처라든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금 이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중개 역할을 좀 하는 분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기보 신고라고 하는 기술보증, 신용보증, 그 다음에 중진공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은행에서도 법인이나 사업자들 대상으로 관련된 자금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고용 관련된 것들, 고용부에서 나오는 고용 관련 지원금들, 그 다음에 요새 어디까지 가냐면 그 장비 렌탈까지 가요. 우리나라의 실버 산업들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영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사업자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거를 또 이제 받아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보험 받았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 업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 왜 꼭 보험을 넣냐고. 그러니까는 금융감독원에서 그거 컴슈랑스처럼 해서 이거 하지 말라, 대납하지 말라, 페이백 주지 말라, 대가상 영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모든 거에 터져 나오는 게 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 게, 누군가 지금 이걸 하시는 분들은 엄청 악플도 달고 우리 진짜 완전 무슨 황소개구리처럼 볼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주 업종이 보험인데, 그쵸. 그걸 꺾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그걸 또 보험으로 받고, 또 보험으로 받는데 수수료를 받고, 그걸 또 정책자금 대행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대행해줘가지고 수수료를 또 떼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새 저희를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디 정책자금 영업하는 거 법인 영업 배우러 갔다 해서 500만 원을 줬대. 500만 원 다행이죠. 그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주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으면 날 찾아오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제 말이. 저희 식구분 중에도 500만 원을 내고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그냥 개인 영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자금 하는 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보험만 하는 게 지겹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험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30만 원, 50만 원 모는데 아니까 정책자금 엮어서 한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보험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힘들어요. 난 그렇게 보험을 제가 이미 다 해가지고 정책자금 한다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 1세대 실손의료비 한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아냐고. 그것도 모를 거고, 자금 쪽, 세금 쪽으로 와가지고 지가 세금 알면 얼마나 한다고. 세무사보다 많이 알진 않아요. 많이 안, 나만큼 많이 안 하고, 나만큼도 모른잖아. 부동산 할 거면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가 몇 프로이고, 일반 주거용 부동산 몇 프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몇 년 만에 몇 프로 되는지 다 아냐고. 보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정책자금을 하면 그게 전문성이 결여가 되니까는 소비자한테 피해가 야기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은 월납보험,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만 원 정도의 보험을 날 거다. 물론 이분께 100만 원, 200만 원 넣으면 안 되겠지만, 고객을 늘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더 소득 수준이 높은 고객을 찾으면 되고, 자산가를 찾으면 되고, 법인보험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가만 듣다 보면, 오이씨, 이게 맞는데? 싶어. 단장님, 어떨 때는 정책자금 DB를 준다고 홍보를 때리더라고. 다 알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옥석을 잘 가릴 수 있으셔야 된다.
설계사를 병들게 하는 거 뭐냐면 신기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보험하는 사람들 되게 아둔하고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걸 하면은 더 나은 신기루가 있는데, 신세계가 있는데 라고 하는 신기루를 파는 것 같아서, 이게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가지는 관점은 위험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우리가 정책 작업을 시작했지만 네. 정책 작업처럼 우리가 엮이면 리스크 있는 것들이 네. 이제 자산 관리라는 포인트인데, 자산 관리에서도 사람들이 네. 이제 보험에서 뭐까지 들어가냐면 네. 아트테크, 네. 그 다음에 그쵸. 이제 뭐 경매,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가지고 보험 설계사가 네. 물론 미국에서 이제 네. 재무 설계사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네. 부동산이라든가 네. 뭐 은퇴 설계, 노후 네. 설계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아트테크를 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네.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디 아트갤러리랑 엮여가지고 유사수 신행위로 엮여서 막 몇백억씩 손해가 났다는, 그렇죠. 또 어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네. 어디 GA랑 결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최근에 그 대표도 지금 문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개념을 네.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파이낸셜 플래닝이고, 자산 관리는 에셋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서야 되고, 재무 설계라는 것은 나에게 가용된 자원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무를 관리해가지고 원하는 재무 목표를 실현하는 거고, 에셋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산 관리는 자산이 있어.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데, 나는 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자주 드리는 표현이지만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도서관 가가지고 빡시게 4시간 보면 붙어요. 손보 8시간 10시간 봐야 돼. 예, 변액 한 10시간 봐야 돼. 그러면은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격으로 자산을 관리하냐고. 뭐 RPCP 유동화 채권 알아? 뭐 부동산 PF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 회사채와 국채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 채권 분석을 할 수 있으면서 위험도 평가할 수 있냐는 거지.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나온 사람도 못하는데 뭐. 아니 저도 못해요. 아니 나 진짜 배울 만큼 배웠어요. 저 진짜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나 못해. 네. 단장님 지금 저 보장분석 강의 해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왕십리에 있는 제 동기들, 네. 한양대 나온 친구들도 네. 진짜 증권사 펀드 매니저 하려고 진짜 자격증 별걸 다 따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도 펀드 매니저 되는 게 그만큼 이 바늘구멍 들어가는 건데, 네. 되기가 힘든데, 네. 아니 무슨 보험석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고객들 돈 가져다가 네. 아트테크 막 거기다 돈 네. 넣게 하고, 뭐 심지어는 한 달에 이자를 10%씩 줘가지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주는 상품을 가입시키고, 뭐. 자산관리의 포인트가 이제 우리 금융자산 중에서 핵심이 펀드인데, 펀드는 보면은 펀드 매니저 이름이 나와 있고 애널리스트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이들의 출신 학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래야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내 자산을 맡기니까. 네. 근데 이 보험회사 자산관리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산관리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주간 챔피언, 주간 챔피언, 뭐 건수 챔피언, 막 이런 게 나와 있어. 저는 아트테크 판매 많이 했다고 상 주는 대리 정도 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됐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이었던 게 K땡 자산관리. 다 구속됐죠. 다 구속됐죠. 네, 자산관리 쓰는 데들, 네, 이름 쓰는 데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주요 원수보험사였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400명 정도 FC가 이제 좀 이런 거에 이제 네, 이슈가 네, 있었고, 네. 또 한땡 재무설계라는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도 네. 아트랑 엮여가지고 또 이제 한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사실 설계사를 좀 먹는다기보다도 이 설계사들을 믿고 계약한 고객들이 고객들까지도 좀. 다 피해를 입으니까 이들이 보험에 학을 떼지 않겠냐. 그게 이 업계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보험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재테크나 재무설계 관점에서 좀 더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선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업무 역량의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좀 변별력 있게 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시대엔 되게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복지부 같은 느낌의 채널들을 많이 보잖아요. 걸러야 되는 그런 채널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게 약간 네거티브로 갈 수 있는데, 그냥 가야죠, 이거. 네, 네거티브이지만 또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는 올바른 정보와 가치관과 방향성을 설정해 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면, 전 이건 좀 걸렀으면 좋겠는 게, 성공을 판매하시는 분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 포르노라고. 성공 포르노,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강의하는 컨텐츠들은 좀 걸으면 좋겠다라는 게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7시에 일어난 것도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성공학 강의나 성공학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과연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값어치가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네, 거기에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공이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치 뭐 나의 강의를 들으면 갑자기 막 500만 원 벌던 설계사가 5천만 원 벌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법인 영업이라고 한번 볼게요. 내 강의를 들으면은 법인 영업으로 계약해서 1년에 소득을 한 5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도 롤스로이스 살 수 있고. 근데 그 정보를 왜 알려줘? 나 같으면 안 알려줘요. 그렇지. 네, 나만 알고 있지.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이 이제 막 입소문으로 막 야 저거 좋대 저거 좋대. 근데 그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쯤 되면 사실은 이미 그 정보는 희소 가치가 없는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성공학 강의, 예를 들면 뭐 이걸로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강의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컨텐츠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공을 컨텐츠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보험에 관련된 것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TA입니다, 전화. 그럼 이 영상이 전화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영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를 많이 하셔야 성공합니다. 전화 많이 안 하시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어떻게 하세요? 해보세요. 전화에 기세가 없잖아. 에? 기세 한번 해보세요. 전화에 지금 목소리에 진심이 안 담겼다. 전화 열심히 진심을 담아가지고 자주 많이 여기 내용이 뭐가 있냐? 여기 내용이 뭐가 있냐고. 근데 하도 연기를 잘하니까 또 웃긴 거 뭐냐면 들으면 기가 막힌 걸 들은 것 같아. 느낌. 오히려 이 DB 영업 전문 강사들이나 단장님 강의를 보면 이게 내용이 있어. 내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절대 DB한테 첫 번째 콜 할 때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하서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왜? 신청하라는 표현 자체가 거절을 부르는 뭐 이런 내용이 그렇지, 있어요. 있죠. 그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뭘 자꾸 열심히 해. 그치, 실체가 없지.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설계사를 시간도 잡아먹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노력을 강요함으로써 이런 성공 프로노를 보험으로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어떤 마음의 빈곤을 점점 쌓아가면서 실제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설계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통한 이직도 좋지 않다. 대표가 막 성공할 수 있다, 막 뭐 이런 것들을 막 인스타 난리도 아니야. 막 저희 가면 막 다 있을 것 같아. DB도 공짜고 뭐 사무실도 좋고 뭐 다 넓고 강의해주는 사람도 있고 교육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하고 연관된 게 이제 노력을 막 판매한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노력은 되게 닮아 있으니까. 근데 노력을 막 판매하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오늘 우리 구독자분이 한 분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초 목표를 얼마나 잡으시냐. 저는 40만 원 잡으라고 했어요. 왜 40만 원 잡으라고 했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 300 할 수 있어요. 더 노력해야지. 잠자지 마. 나 안 잤어. 이게 아니라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용한 지금 체력, 여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하루에 4시간을 일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를 코칭해드리고 처음에 목표는 40만 원이야. 근데 40만 원 6개월 해보고 50만 원 올리면 돼요. 60만 원, 70만 원. 근데 그 과정에 내가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노력이 그냥 무식하게 진짜 포르노처럼 계속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노력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7시 출근, 막 6시 출근, 그 다음 밤 막 새벽 1시 막 시계 찍어서 올려. 난 궁금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인지 플러스 아침에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15시간, 16시간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노력했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에 밤 10시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의자 제끼고 유튜브 EPL 축구 한 2시간 보다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좀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 설계 잠깐 했다가 담배 한 대 피러 나갔다 왔다가 하다 보니까 1시가 됐네? 인스타 또 올려야겠다. 1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노력들 잘 선별해서 가려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 뭐 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의 밀도가 되게 높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침에 출근해서 2시간 교육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촬영하기 전에 또 영상 하나 촬영하고 전에 직무 설명회 하고 단장님 또 직무 설명회 하고 지금 또 유튜브 촬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서울역 넘어가서 사무실 알아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사무실 알아봐. 그 다음에 또 3시에 또 후보자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촬영이 그제서 있고. 이제 오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밀도 있게 살고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녹초가 돼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는 저희도 쉬어요 정말로. 네. 근데 사실 출근해서 이 일하는 시간에 정말 온전히 일만 하다가 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보험업계에서 사라져야 될 관행들, 병들게 하는 것은 대납과 페이백이에요. 아니 저는 생보 출신이니까 고객에 대한 성의 표시는 선물, 고객 관리에 돈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지난 3월에 이런 표현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개꿀 법인계약 먹은 적 있거든요. 개꿀 법인계약. 뭐냐면 우리가 컨택을 안 했는데 어디에서 와가지고 500만 원짜리 법인계약을 하면 5천만 원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법인 대표가 우리 FC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신종 금융상품이야. 돈을 준다 그러니까. 와서 갔어. 상담했지 했더니 대납인 거야. 페이백.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원래 그러면 이 사람은 경영인정기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걸 원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것도 어떤 기능인지를 2차, 3차에 상담하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 대납 없고 페이백 없고 100만 원 마셔라. 야 이게 맞지. 그러고 내가 차라리 100만 원 했으니까 페이백 해준 게 아니라 차라리 대표님들 직원들 회식 한번 시켜주든 밥을 한번 사주든 이렇게 하고 차라리 이런 뭐 아니면 우리가 시책품 나오는 거 있으면 이런 걸 주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의 표시 정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면 관계성이 이만큼인데 전화해서 500 넣으시면 6천만 원 드릴게요, 3천만 원 드릴게요. 이런 대납행위들.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거 마치 치킨 게임이에요. 맞죠? 서로를 향해 돌격하면서 네가 피하지 않으면 난 갈 거다, 내가 갈 거다. 그치. 피해봐라. 이러면서 부딪히면 서로 죽는 건데 우리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학교 앞에 와플집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와플이 1,500원 시작했어. 근데 저쪽 건너편에서 1,300원 내려. 그 다음에 1,000원을 내려. 그 다음에 800원 내려. 그 다음에 또 500원 내려. 500원까지 내리니까 거기 망해서 없어지더라고, 2개 다. 그죠? 근데 우리 이거는 사실 설계사 업계에서는 진짜 사라져야 될 관행인 거. 우리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 타겟이 뭐 고객과 내가 이제 다른 설계사랑 경쟁을 해서 이 고객과 어떤 계약을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사실 그 화살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법인 영어, 법인 계약 막 한다는 분들 많아요. 월납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했다. 나한테 와라. 내가 알려줄게. 이거 교육 돈 내고 들어라. 나 법인 영어의 고수다. 제가 이전에 법인 영어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법인 영업을 강의했지만 저희 보통 강의 돈 안 받고 하거나 뭐 1, 2만 원 받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1년에 3, 4건 정도 하면 낫배드다. 법인 계약. 법인 계약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분들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빌딩 어딨냐고, 빌딩. 한 업체에 500만 원짜리를 1년에 10개 업체씩 계약해? 그럼 월납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수수료가 거의 10억 가까워. 그 사람 나이 몇 살인데? 40대야? 보험 10년 했어? 100억 어딨어, 100억. 강남에 집 한 채 있어야지. 100억 어딨어? 아니, 집 할 줄도 아니에요. 강남에 집 두채 있어야 돼. 현대 아파트. 100억 어딨어, 100억. 요새 저희가 좀 민감하고. 이거는 나는 아주 민감해. 프로 표절러들 있어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담이라는 것도 어차피 구전되는 것들이고 전례에 대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난해한 업종인 건 인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베껴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용은 베낄 수 있죠. 그럼요. 아니 왜냐면 뭐 우리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 같은 값어치를 판매하니까 내용은 비슷해지거나 아니면은 같은 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료를 캡처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배포해드리지만 이거는 영업용으로 배포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남의 걸 땄기도 하지만 땄을 때 우리도 출처가 적잖아요. 그럼 최소한 출처라도 적든가. 그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기 강의 안에다 삽입한 다음에 그걸 또 강의를 하더라고. 그니까 우리가 같은 컨셉과 같은 목적으로 돌아버리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뭐라 할 수는 없어. 뭐 우리가 뭐 마찬가지 우리도 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끌고 한번 한 대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저희 사업단 식구들한테 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리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되게 단촐한 내용인데 효과적으로 고객한테 내용을 DM을 보낼 만한 것들을 그죠. 심플하지만 직관적이잖아. 만들어주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사업단 식구가 아닌데 카카오 프로필이 돼 있어. 우리도 없을 것 같아. 우리도 해촉한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어디서 따왔는지 내가 찾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그거 연락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올려놓으셨냐고 또
옹졸하게 굴 수도 없고. 그죠. 저희가 교육자를 만들 때 저희도 뭐 공공기관 거 따다 만들고 언론사 거 따다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근데 뭐 보험사 거도 따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엔 창작자는 그 자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할 때 엄청 많은 서치를 하잖아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고 이것이 내 강의하는 흐름에 맞나. 똑같은 기사 자료를 할지라도 어떤 표현과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자료를 만든단 말이에요. 본인이 영어 목적에 참고 자료를 쓸 거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막 드리니까. 근데 본인이 이걸 또다시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라면 적어도 우리랑 뭐 관계가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해서 허가라도 한번 득한다든가, 예, 아니면 출처라도 좀 써준다든가. 아, 이거는 저도 얘기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정상영 강사님 그 강의나 이런 거 들을 때나 소책자 쓸 때도, 아, 요거는 황 단장님한테 배운 겁니다. 요거는 정상영 강사님한테 들었던 거에 착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급을 꼭 하거든. 그게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사람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인격이죠.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강의안을 만들어 본 사람이면 알 거야. 그럼 그지 못해. 사실 그래서 저희가 더 올릴 수 있는 강의 내용들이 많은데 오픈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저희 사업단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유튜브 영상도 막 거의 제가 어제 세보니까 한 12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유튜브에다 그냥 오픈해도 뭐 크게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그 강의 내용을 누군가는 그대로 또 가져다가 사업적 목적으로 쓸 것 같아서 그쵸.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오픈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는 좀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그쵸. 오늘은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더 나은 우리 업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를 병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빨리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더 나은 업계를 위해서.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좀 선별력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와 별로 좋지 않은 컨텐츠를 잘 선별해서 취사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있더라고 알림 설정까지 좀 해줘야 되더라고요. 댓글도 써주시면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